자, 반갑습니다. 윤리선생 이병철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다시 정의론을 이어가시는데요. 오늘은 이제 롤스부터 이어서 가십니다. 자, 롤스는 여러분들이 그래서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게 뭐냐면 모든 철학 여러분들이 보시면 생윤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은 롤스입니다, 일단. 그래서 롤스는 일단 이 얘기나 하고 가자. 가장 기본적인 상식. 왜 그러냐면 일단 미리 한번 틀을 보여주고 갈 건데 롤스가 주로 가장 많이 비판한 사상은 뭐였을까? 일단 힌트를 하나 주고 가는 거야. 너네가 생윤을 하다 보면 가장 중요한 규범률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개의 틀은 하나는 공리주의고 또 하나는 칸트주의인데 공리주의적 사고, 그래서 현대도 뭐냐면 규범윤리학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개의 틀이 뭐예요? 이렇게 말하면 공리주의적 사고와 칸트주의적 사고야. 이게 현대까지 꾸준히 이어지지. 그래서 니네가 배우다 보면 생윤에서 여러분들이 봐선 공리주의자로 기억하셔야 되는 사람이 현대의 공리주의, 그럼 싱어야. 싱어는 공리주의자고 그 다음에 현대의 칸트주의라고만 하면 두 명은 기억해야 되는데 하나는 존 롤스고 또는 하버마스야. 그래서 얘네들은 전형적인 칸트주의자야. 일단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니까. 그럼 니네가 봐도 딱 알겠지만 롤스가 제일 많이 깠어요. 누굴 깠을까요? 그럼 공리주의겠지. 그래서 롤스도 이제 마지막 파트에서 누구랑 비교할 겁니까? 그러면 공주와 다시 한번 비교할 거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그렇다면 또 한번 이해해 볼까? 생윤을 하다 보면 롤스를 제일 많이 까는 애가 누구 같아 보여? 싱어란 사람이겠지. 왜? 싱어는 다시 공리주의니까.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한번 이어져야 되는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 롤스는 미국인이야. 그럼 가장 전형적인 누굽니까? 그러면 미국인이니까 자유주의자야. 그럼 자유주의자라면 오늘 배울 거기 때문에 새로 들어온 사람이 하나 있어. 자유주의를 비판하는 사람이 하나 나와야 될 거야. 그 사람은 어떤 입장을 취할 거냐면 공동체주의의 입장을 취할 거야. 그러면 우리 교과서상으로 놓고 보시면 대부분 여러분들이 동양은 공동체주의의 관점이 많지만 서양 공동체주의가 안 많아. 우리 나온 김에 공동체주의 항상 다시 한번 복습해 보가지고 둘 정도 기억하시면 좋겠는데 하나는 맥켄타이어야. 덕일리 주장했던. 그 다음에 오늘 나올 사람 왈처란 사람이지. 그래서 왈처도 공동체주의자예요. 그래서 롤스가 까는 애는 공리주의뿐이지만 롤스를 까는 애는 무지하게 많아. 그래서 롤스를 까는 사람들은 물론 이건 있어. 우리 교육과정에서는 자세히 설명하진 않지만 롤스를 까서 가장 유명한 사람은 마이클 샌델이라는 사람이야. 들어보지 않았나? 못 들어봤어? 정의란 무엇인가? 라는 책의 저자가 마이클 샌델이야. 마이클 샌델은 일단 왜 놀라운 인물이냐면 롤스의 제자야. 하버드 대학교 제자고 27살에 최연소 하버드 대학 교수가 되네지. 그리고 교수가 되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게 지네 교수과인 거지. 뭔 말인지 감이 와? 그러면 힌트는 되겠네. 마이클 샌델은 자유주의자가 아니야. 공동체주의자야. 근데 우리 교육과정에선 샌델이 거의 시험지에 다루고 있지는 않아. 그 다음에 이제 같은 자유주의 입장이긴 하지만 롤스는 온건한 자유주의라면 극단적 자유주의 입장을 띠는 사람이 하나 나와. 그 사람이 노직이라는 사람이지. 그래서 노직은 또다시 뭐 하느냐면 롤스를 까게 돼. 그래서 일단 다 이름들을 들어봤던 사람이기 때문에 한 명만 갖고 내지 않는다면 대충 누구랑 비교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은 들 거예요. 그럼 일단 롤스에 관한 얘기만 먼저 시작을 하고 가자고. 롤스는 우리가 이제 정의론이라고 말하는데 뭘 먼저 해볼 거냐면 자, 니네한테 그러니까 외우려고 들지 말고 간단히 얘기를 한 다음에 칠판에 파서 시작할 건데 과연 어떤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인가? 라고 할 때 니네 생각에는 어떤 사회가 가장 정의로운 사회라고 생각하니? 민주주의? 분배? 내가 왜 물어봤냐면 일단 내가 봐선 이게 가장 정의롭지 않을까? 뭐냐면 모두가 합의할 수 있는, 그러니까 만장일치, 모든 사람이 동의할 수 있는 어떤 규칙이 실현되는 사회가 가장 정의로운 사회이지 않을까? 뭔 말인지 되겠니? 그건 누구도 반대하지는 않을 거야. 모두가 동의할 수 있다면 당연히 정의로운 사회겠지. 근데 여기에 문제가 하나 있지 않을까? 어떤 경우든 모두 모여서 만장일치의 합의에 이른다는 건 쉽지 않아요. 불가능하지, 사실 현실적으로. 그래서 이 사람은 강조는 일단 머릿속에 남기려고 하는 게 있어요. 만장일치로 합의된 내용이 구현되는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야. 근데 뭐가 문제냐면 만장일치로 합의된 내용이 구현되는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인데 현실적으로는 만장일치에 도달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뭘 시작합니까? 그러면 가정을 하고 출발을 하지. 그래서 물론 나중에 왈처 같은 사람이 이 사람을 깔 때 그건 말이 안 되는 가정이다라는 비판을 하기는 해. 하지만 일단 이 사람이 기본적인 머릿속의 전제 조건 만장일치 합의를 토대로 합의된 내용이 구현되는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다라는 전제는 깔고 있어. 그래서 만장일치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서 얘는 어떤 가상 상황을 만들지. 그 가상 상황을 뭐라고 부르고? 오리지널 포지션이라고 하는데 번역은 원초적 입장이라고 하고 원초적 상황이라고도 하지요. 그래서 어떤 가상 상황을 출발로 하는데 그 가상 상황이
원초적 입장 또는 원초적 상황 뭐라고 하셔도 좋아요. 이렇게 말을 하고 시작을 하는데 일단 이 속에서 우리가 뭐 하나를 요거 먼저 하고 가자고. 큰 틀을 만들어 놓고 살을 몇 개 붙인 다음에 하나씩 뜯어낼 테니까 이 원초적 입장 상황에서 사람들이 뭐 한다면 합의를 한다면. 그런데 이 합의라고 하는 말은 어떤 합의라는 걸 이해해야 돼? 만장일치 합의여야 돼요. 이 만장일치로 합의된 내용이 구현되는 사회가 무슨 사회라는 거라고? 이상적인 사회니까 정의로운 사회라고. 됐지? 그런데 롤스가 여기에만 나오는 게 아니니까 뭘 하나 하고 갈 거냐면 얘가 이 정의로운 사회를 다른 말로 표현하는 단원이 또 나오겠지. 생윤을 해봤다면 마지막 단어 나오게 되는데 해외 원조 단원이지. 그때 이 정의로운 사회를 뭐라고 표현할 수 있니? 그러면 질서정연한 사회라고도 표현하지. 물론 표현할 수 있는 말은 많은데 일단 가장 많이 쓰는 단어를 한번 번역을 해본 거야. 그래서 일단 가장 큰 틀이야. 큰 틀인데 이제 하나씩 잘라가야겠지. 이때 우리 뭐 해볼 거냐면 이 원초적 상황에 관한 이야기만 다 한번 할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합의된 만장일치로 합의된 그 정의의 원칙들이 구현된 이 사회는 어떤 사회인지에 관한 얘기를 할 거야. 이때 이 원초적 상황이란 말 때문에 일단 여러분들이 이 말 먼저 이해하고 갈 거야. 원초적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원초적 상황이다. 우리가 생각하는 무슨 상황이 아니냐면 이런 원시 상태를 의미하는 말이 아니야. 그럼 원시 상태를 의미하는 말이 아니라면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죠? 그럼 가상 상황이야. 이런 걸 보통 논리적 실험의 상태라고 하는데 이건 일종의 어떤 가상 상황이다. 그러니까 자 예를 들면 롤스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가 만약 이러이러한 상태에 있다고 하자라는 가정을 하는 거지. 그래서 실제로 역사 속에 있었던 상황입니까?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문명이 만들어지기 이전의 원시 상황입니까? 그런 뜻이 아니고 논리적 가상 실험 이런 상황이 있다고 하자라는 전제인 거예요. 그래서 이 원초적 상황에서 왜 시작했냐면 시험 문제 단어 하나 만들 거야. 이 롤스는 이 상황을 갑자기 왜 가져오게 되었냐면 여러분들이 실제로 보면 알겠지만 나중에 니네도 배울 거야. 국가와 시민이라는 단어에서 배울 건데 이런 생각 한번 해봤니? 우리가 국가 속에 살고 있거든. 그런데 이 국가는 어떻게 해서 생기게 되었을까? 합의에 의해서? 그럼 몇 가지 왔다 갔다 하자 오늘은. 여기는 나중에 국가와 시민할 때 하기 위해서 몇 가지 보여주고 갈게. 동양 쪽이 가장 쉬운데 사실은 동양 쪽에선 국가라는 게 왜 생겼을까라는 고민은 사실은 잘 생각해보면 서양도 그렇고 근대가 되기 전까지는 별로 생각들을 안 해봤나 봐. 왜 안 해봤냐면 그냥 태어났더니 있었거든. 그리고 뭐가 있었냐면 수천 년 동안 왕이라는 게 존재했고 왕이 국가의 상징이었거든. 그러니까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한 거지. 그래서 내가 한번 얘기했던 말 기억나? 사람들이 있어. 이 사람들이 팔을 쫙 벌리면 큰 대자가 되지. 근데 머리 위에 뭐가 있네? 머리에 뭐가 있네? 하늘이었던 거지. 그래서 사람들이 팔을 쫙 벌리고 쳐다봤더니 뭔가 위에 있어요. 그게 하늘 천자야. 그래서 이 하늘이 동양 쪽을 먼저 얘기하는 거야. 인간 세계를 관장한다고 믿고 있었어. 그러다 보니까 하늘이 인간 세계를 관장하다 보니 하늘이 뭐 할 거냐면 자기의 아들을 내려보내서 이 사람들을 다스려 줄 거라고 믿었지. 그래서 왕을 뭐라 불러? 천자라고 부르지요. 그래서 천자라고 부르고 이 천자를 왕이라고 할 때 보면 잘 봐. 하늘이 있고 땅이 있고 그 사이에 인간이 있지. 그래서 세상은 세 가지의 제모로 구성이 되는데 이걸 연결하는 자, 그게 하늘이 내린 자, 천자라고 부르고 왕이라고 하지요. 그러면 국가는 누가 만들었을까? 말을 시작한 이유가 있어. 하늘이 만들었지. 그럼 결국 국가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뜻을 구현하는 기구였겠네. 이 말 때는 이걸 유식하게 표현하면 신의설이라고 해. 그러니까 신의 뜻을 구현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했지. 근데 이건 동양이기 때문에 한자로 이해가 쉬워서 내가 그려본 건데 서양도 이 생각과 별로 다르지 않아. 그걸 왕권 신수설이라고 하지. 서양에선. 그럼 왕권 신수설 이렇게 말하면 왕의 권한은 누가 주셨다는 거지? 신이 주신 거지, 하늘에서. 그러니까 동서양은 다 이렇게 믿고 살았어. 이러고 있다가 이거에 문제를 제기했던 썰자부터 무조건 견해야. 문제를 제기했던 견해가 사회 계약설이지. 사회라는 단어를 뭘로 고쳐도 되지? 이건 나중에 다 할 거기 때문에 미리 좀 당겨서 하는 거야 지금. 사회라는 걸 뭐라고 고쳐도 되니까, 국가라고 고쳐도 되니까. 국가라고 하는 것은 신의 뜻을 구현하기 위해서 하늘이 만든 게 아니라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 거니? 그러면 사람들이 계약해서 만든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러면 미리 잠깐만 보고 간다. 그러면 사회라고 하는 것은 왜 하느냐면 이걸 다른 말로 국가라고 해도 되니까 이건 원래부터 있었던 게 아니라 사람들이 뭐 했냐면 계약을 했대요. 사람들이 계약을 해서 만든 거래. 그럼 왜 시작했냐면 계약하기 이전에 국가가 없었겠네. 그치? 그럼 계약하기 이전에 국가가 없었을 거야. 그 상태를 뭐라 불러? 라고 하면 이건 나중에 알아둬야 돼. 자연상태라고 부르지. 그럼 나중에 니네한테 미리 힌트. 사회계약설이 니네 생일에 올해 새로 들어온 단어냐? 국가 시민 단어에 나오게 돼. 그러면 자연상태란 말이 나오면 일단 얘네는 무조건 누구다? 사회계약론자야. 그래서 올해 누가 들어왔으니까 그럼 홉스, 로크, 루소가 들어왔지. 그래서 세 명을 배우실 거예요. 그러면 자연상태란 말 나오면 무조건 얘는 누구라고? 사회계약론자야. 그럼 자연상태의 말뜻은 뭐지? 라고 하면 국가 있기 이전 상태. 이 말 듣니? 네. 국가 있기 이전 상태. 그러면 실제로의 자연상태라고 하는 것도 존재했었나요? 그러면 아니야. 가상 상황이야. 무슨 말이냐면 사회계약론자들이 자 이렇게 시작하는 거지. 자 우리가 생각해보자 한번. 뭐를? 국가가 없었을 때를. 그럼 국가가 없었을 때 됐어요 여기까지? 왜 우리는 그럼 국가가 없었을 때 왜 그렇다면 계약을 해서 국가를 만들었는지를 설명하고 싶은 거지. 그러면 미리 한번 그냥 요 정도는 해보고 가자. 자 기본적인 상식으로 한번 하려고. 물론 인물 구별은 나중에 자세히 해줄 거예요. 그럼 국가가 없는 상태는 좋았을까 나빴을까?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하고 여기서 그냥 느낌을 한번 집어보자고. 물론 세 명의 견해는 틀려. 한 애는 bad라고 하는 애가 홉스고 so 그저 그래 라고 하는 애가 로크고 그 다음에 good 괜찮아라고 하는 애가 루소가 돼. 근데 사실은 나중에 루소를 공부하는 게 제일 힘들어. 왜 힘드냐면 나쁘거든 이렇게 말하는 애들은 왜 국가를 계약을 토대로 만들어진지 설명하기가 됐다 싶거든. 나쁘니까 벗어나려고 만들었겠지 뭐 이러면 되는데 자연상태는 좋았었어 이렇게 말하는 놈은 왜 국가를 계약해서 만들지 설명하는 게 가장 어려워지게 되지. 뭔 말 되겠니? 근데 일단 상식적으로 왜 시작했냐면 그럼 이 상태에서 어쨌든 뭐 했대? 계약을 해서 뭘 만들었대? 그래서 국가를 만들었대. 그럼 나중에 사회계약서를 시험지에 니네는 제일 중요한 테마가 뭐겠어? 자연상태를 어떻게 가정했느냐. 그 다음 또 국가는 미리 보고 할까? 수단일까 목적일까? 이렇게 묻겠지. 사회계약서를 내면 무조건 내. 수단이야. 왜냐하면 이 상태에서 뭔가를 벗어나기 위해서 이걸 만들었거든. 그럼 결과적으로 국가는 이 상태에서 뭔가를 벗어나기 위해서 만든 거니까 이건 수단이고 국가는 그렇다면 뭘 해야 되는 홉스 걸로 한번 갖고 해볼까? 가장 짧게 한번. 홉스는 자연상태를 이렇게 가정을 해. 뭐라고 가정하느냐면 자연상태에서는 인간은 모두 짐승과 같았대. 그래서 서로 못 잡아보고 안달이었다는 거지. 근데 그 자연상태에서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리가 있었을까? 라고 할 때 홉스는 당연히 죽일 수 있는 권리가 있대. 왜? 강력한 힘이 없기 때문에 결국 각자 모두 우리는 짐승처럼 산다면 내가 살려고 남을 죽이는 이런 상태에 처할 수밖에 없다는 거지. 그 상태에선 사람들이 뭐 하고 싶었냐면 살고 싶었대. 그래서 살기 위해서 뭐 했냐면 계약을 토대로 국가라는 걸 탄생시켰다는 거지. 그럼 국가는 무슨 일을 해줘야 될까? 이렇게 묻겠지. 그렇지. 개인의 안전 보장. 그럼 결과적으로 국가는 수단이니 그 자체는 목적이니 수단이다. 이런 걸 묻는 게 이제 사회계약설이야. 근데 올해 들어왔기 때문에 왜 지금 열심히 하고 있냐면 올해 들어왔기 때문에 문제가 돼. 뭐 할 거냐면 얘랑 묶을 수가 있거든. 묶을 수 있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드는 거야. 이 사회계약설이라고 하는 건 17세기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19세기까지 가장 그래서 니네 실제 오늘 배울 게 사형제도도 배울 건데 루소나 베카리아 같은 데들 다 사회계약론자죠 사실은. 네. 뭐 말이 되겠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론에 기초해서 현대사회의 가장 통설은 사회계약설이야. 국가는 왜 생겼을까에 대한 가장 통설이 사회계약설이야. 뭐까지 되니? 물론 나한테 내가 지금까지 강의하면서 충격적인 질문이 몇 가지 있는데 어떤 놈들이 나한테 이런 질문 하더라고. 오 그렇군요 선생님. 그럼 그 계약은 몇 년에 했어요? 죽여버린다. 무슨 말이야? 썰이야. 아마도 국가는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지 않았을까? 라는 썰이지. 우리가 실제로 계약한 사람은 없죠. 아니 니네가 계약서가 어디 있어? 집에 가서 계약서 있으면 갖고 와. 내 국립박물관에 기증할 테니까. 야 사인한 애가 누가 있어. 다만 이렇게 국가가 생겼을 거야 라는 썰, 겨낸 거지. 실제로 우리가 계약서를 쓴 사람은 우린 없지. 아니 물론 나한테 지금까지 강의에서 충격적인 질문 많지요. 니네 왜 그 가끔 가다 보면 이런 얘기하지. 그
통화량이 증가하면 물가가 상승한다 이런 말 들어봤니? 네. 들어봤어? 비문학 지문에서. 아 그랬더니 어떤 녀석이 나한테 묻더라. 그걸 깍뚱하고 있다가 왜 전화를 많이 하면 물가가 올라요? 죽여버린다. 통화량이라고 하는 건 유통되는 화폐란 뜻이어서 유통되는 화폐 이것도 그냥 시작한 김에 다 알려주고 가자. 잘 봐. 이게 잘 봐. 카메라에 봐봐. 카메라에서 덜 하는 거야 지금. 여기 봐. 자 분필이 두 개가 있어. 어떤 나라에? 물가가 뭐야? 물건 가격. 물건 가격. 그러면 어떤 나라에 분필이 딱 두 개 있어. 됐지? 근데 어떤 나라에 유통되는 화폐가 2,000원이 있어. 완전히 단순한 가정을 한 거야. 분필 하나 가격은 얼마일까? 1,000원. 자 그런데 여전히 분필은 두 개밖에 없는데 유통되는 화폐가 4,000원이 됐어. 분필 가격은 2,000원으로 오르잖아. 그러니까 유통되는 화폐 양이 많아지면 물건 가격이 올라요. 통화량이 증가하면 물가가 상승한다 이런 얘기야. 근데 꼭 전화만이 하면 물건값 올라. 그보다 더 심한 놈도 있지. 우리 왜 동양철학 배우다 보면 공자, 맹자, 순자 막 이렇게 나오는데요. 꼭 이런 놈 나오지요. 애들이 돌림잘 써요. 대단한 집안입니다. 그거 존칭이야. 그래서 본명 아니라고 했다. 공자의 본명은 공구, 맹자의 본명 맹가, 순자의 본명 순황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래서 그냥 그 자자는 서양식 표현은 세인트. 그래서 우리나라 번역으로는 그냥 선생이라고 번역을 하지. 그래서 공자 그럼 공선생 이렇게 번역을 하는 거지. 그래서 어디 나한테는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나 병자 이런 거 하지 마. 별로 안 좋으니까 철자. 하지 마.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가는 거 물론 이거 말고도 뭐 충격적인 말 많죠. 나 갑자기 오늘 이상한 거 많이 떠오르네요. 어제 얼마 전에 그 영어 선생님이 나한테 충격 준 단어 중에 제일 재밌는 게 체어맨이었는데. 네? 체어맨. 의자왕. 니네 중엔 없길 바래.